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부동산 몇 억짜리 취득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만큼 부동산 취득했다는 것은 경제적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 그래서 세금 내라 그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 성격을 보시면요. 성격에서 우리 행위세 밑줄 좀 쳐주세요 여러분. 예, 232쪽입니다. 그래서 행위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행위세. 취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성격은 무슨 세 여러분? 행위세. 즉 행위세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취득이라는 뭐가 있을 때 행위가 일어났을 때 부과하는 성격의 조세를 바로 뭐란다 여러분? 행위세랍니다. 요 행위세는 두 군데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취득세 말고도 또 있어요. 적어놓으세요. 등록면허세.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라는 거래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무슨 세? 행위세. 중요한 말입니다. 행위세가 뭐냐라고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 행위세가 취득세를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즉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뭐가 일어나면 여러분 행위,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그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뭐가 행위가 일어나야만 부과되는 조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행위세는 성격이 뭐냐면 근데 여러분 요 행위는 사람마다 발생 빈도수가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언제 취득할지는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얘는 이례적 그리고 그 이례적인 거에도 일시적 우발적 과세가 이루어진다. 일시적 우발적 과세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행위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행위 시점이 언제인지 딱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지 않아?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러니까 언제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일시적 우발적이야. 그리고 그 행위가 있으면 취득이라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에 대해서 몇 번만 한 번만 내면 된다는 얘기. 행위별로 한 번만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행위세는 항상 이례적, 일시적, 우발적. 그래서는 행위 시점을 기준해서 과세한다.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취득세는 그러면 언제 취득이나 행위가 일어난 걸로 볼 거냐는 취득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과액은 과세 표준은 뭐로 할 거냐 취득이나 행위가 있었을 때 과액을 과표하겠다 뭐 이런 걸 나오는 거죠. 그래서 행위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 행위세와 대응되는 게 바로 뭐냐면 보유세죠. 보유세. 행위세와 대응되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보유세. 행위가 일어난 다음 이제 뭐 하는 상태에서 보유하는 상태에서 부과되는가? 얘는 취득한 이후 보유하는 상태에서 부과되는 것은 보유 기간 동안 매년에 매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과세하는 거죠. 자, 우리 행위세는 몇 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그 취득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한 번만 과세하면 되는데 보유세는 한 번만 과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매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고 날짜가 어떻게 해서 정해져 있는 정기적 과세입니다. 정기적 과세. 자, 그래서 일시적 우발적인데 여기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얘는 항상 보유세는 어느 날 현재로 과세하느냐? 과세 기준일 현재로 과세라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취득세라든지 또는 재산세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보유세인 재산세는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매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정기적으로 과세하고 아주 중요한 말 보유세는 항상 어느 날 현재로 과세한다 여러분? 과세 기준일 현재로 과세한다. 이런 거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전혀 성격이 다른 거죠. 자,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통세란 말이 있죠. 그냥 소유권이 이전될 때마다 그 취득자한테 부과되는 걸 말한다. 네, 응능과세. 능자는 여기서 경제적 능력을 말하는가.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 능력이 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만큼 과세하겠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 4번 대물세 갑시다. 시험에는 대물세가 뭐냐라고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대물세는 성격이 있어요. 과세 성격이 뭐냐면 이때 대자는 여러분 대할 대자입니다. 대할 대자. 큰 대자가 아니라 대할 대자. 그래서 대물세 그러죠. 대물세.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뭐에 대해서 여러분?
물건, 과세 물건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랍니다. 근데 어떤 교수님은 요 대할 대자를 빼는 교수님도 있어. 그냥 이렇게 뭐라고? 물세. 또 어떤 교수님이냐? 대인세에서 대자를 넣는 교수님도 있고 빼는 교수님도 있는데 이때 대물세, 대인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물세, 대인세. 그래서 이거는 사람에 대해서 부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우라고 하지 마시고요. 용어로 그대로 가시면 돼요. 뭐에 대해서? 이거는 대물세는 물건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그럼 물건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가 대응되는 게 뭐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대인세. 자, 그러면 대물세는 여러분 성격이 뭐냐? 꼭 적어놓으세요. 이거는 대물세는 항상 과세 물건별로 무슨 과세하냐? 개별 과세입니다. 과세 물건별로 개별 과세가 이루어져. 그리고 그 개별 과세에 대해서 적용하는 세율은 어떤 세율이냐? 비례세율을 적용합니다. 비례세율. 반면에 대인세, 그러면 대인세라는 것은 사람을 보고 기준해서 과세라는 얘기야. 사람을 보고. 그래서 얘는 납세 의무자,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니까 납세 의무자별로 여기는 자 합산 과세가 일어나고요. 합산 과세할 때는 어떤 세율이 나오냐? 누진세율이 나옵니다. 누진세율이 난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외워두세요. 이게 우리 앞으로 1년 내내 부동산세법 공부할 때 계속 나오는 말이야. 얘는 개별과세에서 비례세를 적용한다. 얘는 합산과세에서 누진세를 적용한다. 그때 개별과세, 비례세냐, 합산과세, 누진세라는 것은 걔 성격이 물세냐, 인세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걸 자, 물세라고 하는 물자 때문에 뭐와 연결되는 거냐? 개별과세와 연결되는 거고요. 개별과세일 때는 적용하는 세율이 어떤 세율이다, 여러분? 비례세율이다라는 거죠. 근데 대인세일 때는, 대인세는 납세무자별로 무슨 과세하고 여러분? 합산과세하죠. 합산과세. 그리고 합산과세 때 적용하는 세율은 어떤 세율이에요, 여러분? 누진세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짝꿍이야, 여러분. 꼭 같이 다니느라 짝꿍. 물세 그러니까 개별과세고 비례세율이죠. 232쪽입니다. 그 다음에 인세니까 합산과세하고 무슨 세율을 적용한다 여러분? 누진세율. 지난 시간에 비례세율, 누진세율 말씀드렸었죠. 비례세율은 무슨 형태? 말씀 안 드렸나요? 그러면 말씀드리죠 뭐. 별거 아니야. 세율은 그 과세 표준이 변함에 따라서 세율의 변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크게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인데 여러분 자 여기 과세 표준을 여기다 표시하고 여기다 종축에다가 세율을 표시한다 봅시다. 그러면 비례세율이라는 것은 과세 표준이 얼마짜리냐에 관계없이 그냥 하나의 세율로 적용하는 걸 이걸 바로 뭐라냐? 비례세율이랍니다. 비례세율.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사도 똑같이 1000만 원짜리 사도 똑같은 세율, 1억짜리 사도 똑같은 세율, 5억짜리 취득해도 똑같은 세율. 그래서 무조건 과세 표준이 얼마냐에 관계없이 그냥 하나의 세율로 적용하는 걸 뭐란다 여러분? 비례세율. 요 비례세율의 대표가 여러분 우리 취득세도 그렇고요. 또 우리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런 것이 전형적인 비례세입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가장 일상적인 비례세 대표가 바로 뭐냐면 부가가치세. 여러분 오다 가다가 편의점에서 뭐 물건 사도 항상 우리 음식점 가서도 뭐 먹으면 거기에 내는 요금에 뭐가 붙어있죠 여러분? 부가가치 몇 프로 붙어있죠 여러분? 10%. 얼마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가액에 대해서 10%입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얼마짜리냐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율밖에 없어. 몇 프로에 무조건? 10%. 그럼 내가 오다가 1000원짜리 물건 샀다? 10%, 그 1000원에 10%는 100원을 부가가치 되는 거죠. 10,000원짜리 샀어도 10,000원이 몇 프로 여러분? 10%. 그러면 이때 나중에 여러분 학기는 할 때에 이렇게 과세 표준이 크면 커질수록 부담하는 부가치율의 부담이 줄어드는 걸 이걸 뭐 배울 텐데 또 그때 하기라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취득세도 여러분 전형적인 무슨 세율이냐? 비례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동산을 매매를 취득하면 취득하는 부동산이 1억짜리를 취득해도 5억짜리 취득해도 10억짜리 취득해도 무조건 4% 세를 적용합니다.
부동산을 매매를 취득하면 취득세 몇 프로다 여러분? 4% 기본적으로 알아둡시다. 나중에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부동산을 매매를 취득하면 취득하는 부동산이 얼마짜리냐를 묻지 않고 무조건 4%야. 물론 농지는 3%가 돼요. 그러면 내가 1억짜리 부동산 사도 4%, 5억짜리 부동산 사도 4%, 10억짜리 부동산 사도 4%, 20억짜리 아파트 사도 4%. 그냥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는 걸 뭐란다고 여러분? 비례세율이란다. 근데 요 비례세율과 대응되는 게 뭐라고 여러분? 누진세율. 누진세율은 얘는 과세 표준이 크기가 점점 커질수록 적용하는 세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계단형 형태의 세율을 바로 뭐라냐면 요걸 바로 누진세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세 같은 경우는 6%부터 출발해서 42%까지 세율이 7가지가 있어요. 6%짜리도 있고 15%짜리도 있고요, 여러분. 24%짜리도 있고요. 35%짜리도 있고요. 38%짜리도 있고요. 40%짜리도 있고요. 42%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세 세율은 최저 몇 프로부터 출발해서 6%부터 요이 딱 해갖고 최고 몇 프로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42%. 그럼 예를 들어서 1200만 원이다. 과세 표준이 1200만 원까지는 6% 세율을 적용해. 제일 낮은 세율. 1200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과세 표준이 1단계 얼마까지는 1200만 원까지 몇 프로 세율이 한다고요? 6%. 그러면 1200만 원 어떤 의미냐? 월 100이죠, 월 100. 월 100을 벌으면 1년치가 얼마 되는가? 1200. 요걸 제일 낮은 것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 소득세법상 과표 최저 세율은 월 100이야. 월 100도 못 번다 그러면 불쌍한 놈으로 보는 거야. 불쌍한 놈, 씨. 월 100도 못 버냐, 씨. 그럼 제일 낮은 세율 몇 프로대로 여러분? 6% 세율 되는 거죠, 6%. 그러다가 1200을 초해서 4600만 원까지. 4600. 그러면 1200만 원까지 몇 프로고? 6%고 6%를 초과해서 이제 얼마가 될 때까지는 4600만 원이 될 때까지는 몇 프로 될 때겠다는 얘기야? 15%. 이제 세율이 어떻게 됐어 이제? 높아졌죠. 그만큼 벌은 금액이 어떻게 하니까? 커졌으니까. 그 얘기야. 그 다음에 8800만 원까지 4600도 초과했다. 야 그러면 8800만 원까지 4600 초에서 8800만 원까지는 몇 프로 세율 때리냐? 24% 세율 때려. 소득 금액이 어떻게 됐으니까? 커졌으니까 그만큼 세율도 어떻게? 높게 되겠다 얘기죠. 그 다음에 1억 5천만 원까지는 35% 이렇게 단계별로 어떤 구간을 넘어가면은 세율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높아지는 무슨 형태 여러분? 계단형 형태. 요걸 뭐라 한다 여러분? 누진세율이죠. 누진세율. 대표인 것이 우리 종합부동산세도 누진세율 나오고요. 양도소득세도 이렇게 누진세율이 나오는 거죠. 재산세에서도 일부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계속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또 누진세의 대표가 바로 뭐가냐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있어요. 상속 재산가액이 크다?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크다? 그러면 그렇게 받는 재산가액이 어떻게 하니까? 크니까 세율이 5단계로 구성돼요. 그래서 상속세는 최저 10%부터 출발해서 20%짜리도 있고요. 30%짜리도 있고 40%짜리도 있고 50%짜리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구간별로 세율이 계단형 형태로 높아진 세율을 뭐란다고요, 여러분? 뭐라 그런다고요? 누진세. 여러분 1년 내내 세법 공부할 때 계속 나오는 말입니다. 취득세부터 요이 땅 해갖고 양도소득세 끝날 때까지 절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세율 구조입니다. 얘는 어떤 세율이다, 얘는 어떤 세율이다, 이 말 나올 때 여러분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라는 세율의 의미를 좀 이해해 두시고요. 시험에서 누진세율이 뭐야? 비례세율이 뭐야? 라고 물어보지는 않는데 이 개념을 모르면 계속 할 때마다 세율이 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비례세율은 과세표준 크기에 관계이시 없이 과세표준이 올라가도 계속 증가돼도 세율은 변함이 있어 없어? 없어. 딱 그냥 수평선 형태. 요걸 뭐라 그러고 여러분? 비례세율. 누진세는 과표가 어떻게 하면 올라가는 올라갈 때마다 세율이 어떻게 돼? 점점 어떻게 돼? 세율이 높아지는 무슨 형태 여러분? 계단형 형태. 계단형 형태 세율을 뭐란다 여러분? 누진세율. 자 정리할게요. 수평선은 뭐? 비례세율. 계단형은 뭐? 누진세율.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이 말 나와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번 실질과세원칙. 이것도 좀 정리합시다.
시험에 실질 과세 원칙이 뭐냐라고 물어보진 않아. 근데 실질 과세 원칙은 여러분 우리 취득세 요이 땅 해갖고 양도소득세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는 말이야. 자, 요거 적어 놓으세요. 실질 과세 원칙. 여기 봅시다. 적어 놓읍시다. 실질 과세 원칙이라서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경제적 실질과 그에 따른 법률상 형식이 같으면 전혀 문제가 없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와 실질과 그에 따른 형식이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요게 뭐 할 때가 문제야 여러분? 다를 때가 문제야. 다를 때. 실질과 형식이 다른 거죠. 그럼 이렇게 실질과 형식이 다를 때 이 둘 중에 어떤 놈을 기준해서 과세할 거냐 이게 어떤 놈? 실질을 기준할 거야? 형식을 기준할 거야? 둘 중에 어떤 거를 기준할 거냐? 자, 그래서 실질 과세 원칙은 글자 그대로 여러분 뭐에 따라서?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시오. 이 원칙을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의미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 과세 원칙은 여러분 세법에서 적용하는 가장 기본 원칙이 하나입니다. 세법상 기본 원칙이 하나입니다. 세법에서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얘는 세법상 기본 원칙이란 말을 제가 굳이 왜냐? 모든 세법의 기본이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취득세부터 요이 땅 해갖고 양도소득세 끝날 때까지 계속 무슨 과세 원칙이란 말 나오는데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이란 말이 나와요. 실질 과세 원칙.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어렵게 외우지 마시고요. 여기 써져 있어. 뭐에 따라서 과세하세요? 실질에 따라서 가세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경제적 실질과 법률상 형식이 다르면 이때는 뭘 기준해서 과세하는 얘기야?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실질 과세 원칙 예외 이거죠. 제가 오늘자로 부동산의 매매를 위해서 잔금을 지급했어. 매수자라서 매도자한테 잔금 지급하고 매도자로부터 뭘 넘겨받았어? 소유권 넘겨받았어. 그래서 넘겨받은 소유권 부동산을 내가 뭐해서 이제 점유해서 내 거야.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사용 수익하고 언제든지 다시 뭐 할 수도 있어. 처분할 수 있어. 그래서 내게 됐어. 그런데 요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고 해당 부동산 소유권을 뭐 했는데 취득해서 내게 됐어. 그런데 그에 따른 형식적 요건을 뭐를 안 하고 있냐? 이전 등기를 안 하고 있는가? 취득해서 내 건데 그에 따른 뭐를 안 하고 있는가 여러분? 등기를 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등기부상이나 내 명의로 아직 이전 등기를 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어. 전 매도자 명의로 아직 남아있어.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등기부상이나 취득이란 것이 일어나지 않았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 내 거야. 그러면 실질은 내 건데 형식은 아직 뭐를 안 했어? 등기를 안 했다. 그럼 우리 세법은 취득세의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은 취득을 했어 안 했어? 실질은 했어 안 했어? 했다니까 내 거라니까 이제. 근데 그에 따른 뭐를 안 했다고? 등기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등기부는 아직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실질은 내 거야. 그럼 취득세 과세를 할 때에 실질과 지금 형식이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럼 이 둘 중에 실질 과세는 뭐를 기준으로 과세하라고요? 실질. 그럼 취득세는 아직 뭐를 하지 않았어도?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일단 사실상 뭐 했으면 취득했다면 취득세는 과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잠깐 나오는데 거기 납세 의무자 보세요. 여러분 양가리 본 납세 의무자 찾으셨어요? 일단 여러분 여기다 별표 3개 빡 표시해놔. 시뻘겋게 내년 시험 대비로는 우리 예상되는 부분이야. 예, 우리 세법은 뭐가 나올지 미리 딱딱 체킹해줘요. 그걸 공부하느냐 못하냐는 이제 여러분한테 달려있는가. 일단 납세 의무자는 출제 예상 1순위야. 근데 거기 보시면 1번에 무슨 말 나오냐면 사실상 취득자 해놓고 자 같이 봐요. 밑줄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등기 등록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즉 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형식상 취득이라 행위가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나지는 않았다. 뭐로는? 형식상으로는. 거기 형식상이란 말이 뭐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등기 등록. 그래 사실상은 어떻게 했대요 여러분?
취득했대. 밑줄 취득했대. 그럼 우리 취득한 걸로 본다 안 본다? 본다. 따라서 이때의 취득 물건의 소유자는 양수는 취득세 납세무자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 뭐를 안 했어도? 등기를 안 했어도 사실상 뭐 했으면 취득했으면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질 과세원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저 다시 한번 요거 마무리합시다. 자, 실질 과세 원칙에서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경제적 뭐와 실질과 그에 따른 뭐가 법률 형식이 뭐하면 다르면 둘 중에 어떤 놈을 기준으로 가세요?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세요. 그래서 이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항상 상이 나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 사실상이란 말이 제일 먼저 튀어나야 돼요. 무슨 상? 사실상이 튀어나야 돼. 그런데 시험에 만약에 이 사실상이 확인이 안 된다. 사실상에 대한 관계가 확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르겠다. 그럼 원래는 우리는 뭘 잡아야 되는데? 사실상을 잡아야 되는데 사실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럼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상 또는 뭐 여러분 형식상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상의 순서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일단 손님 상 들어갑니다. 그럼 일단 무슨 상 잡아야 돼? 사실상. 근데 사실상이 오늘 없대. 떨어졌대. 그때는 어쩔 수 없어. 원래 우리 누구 잡으려고 하는데 사실상을 잡으려는데 사실상을 모르겠대. 그때는 어쩔 수 없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상. 그래서 상의 순서를 꼭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상이 나왔다. 그럼 일단 무슨 상 찾아야 돼요, 여러분은? 사실상 찾아. 근데 사실상이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죠. 뭐 어디로 가는가? 공부상. 상의 순서 꼭 지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제가 무슨 원칙 얘기한 거죠, 여러분?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을 설명한 거야. 이거는 우리가 세법 끝날 때까지 계속 사실상 실질 과세 이 말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입문 과정이 사실상 이때부터 잘 정리해 두시면 탄탄한 기초가 쌓이기 때문에 나중에 쭉쭉 진도를 뽑을 때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쫓았는데 이 입문 과정도 공부를 소홀히 하는 분들, 기초를 소홀히 하는 분들 나중에 본 진도 나가면 못 쫓아와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데 맨날 헷갈린데 아주 그냥 왼수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그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겠대.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 처음부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설레설레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마무리합시다. 세법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상이 나왔다. 그럼 무슨 상 먼저 튀어나오고? 그렇죠. 사실상. 근데 사실상이 확인이 안 돼요 라고 예외 조건이 제시가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어. 어디로 가는가? 공부상. 그런데 요 실질 과세 원칙에 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형식주의 과세 원칙이에요. 형식주의 과세 원칙. 무슨지? 형식주의 과세 원칙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유추해 보아서 형식주의 과세 원칙은 한마디로 말해서 실질과 형식이 다르면 뭘 기준해서 과세하는 얘기는? 얘는 뭘 기준으로 하는 얘기야? 형식에 따라서 과세하시오. 이걸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주의 과세 원칙이라는 거죠. 형식주의 과세 원칙. 그럼 얘는 실질에 따르면, 얘는 실질과 형식이 다르면, 실질과 형식이 다르면 무슨 주의는? 형식주의 과세 원칙은 둘 중에 어떤 놈을 기준해서 과세하라고요? 어떤 걸 기준해서 과세하라고요? 형식이죠, 형식. 사실상과 공부상이 다르대요. 그럼 얘는 어떤 걸 가지고 과세하라는 얘기예요? 공부상을 기준해서 과세하라는 얘기죠. 무슨 원칙? 형식주의 과세 원칙. 어렵지 않죠? 뭐라고 써져서 그러면 여기는 형식. 그럼 얘는 형식에 따라 과세하고 실질 과세 원칙. 그럼 얘는 뭐에 따라서 과세하라?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얘기야. 요때 여러분, 요 형식주의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부동산 세법 중에서 딱 하나야.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남들은 다 무슨 과세 원칙을 취하는데? 남들 다 실질 과세 원칙을 취해. 랄랄랄랄라. 그럼 뭘 따라가? 남들은 다 실질을 따라가는데 요 등록면허세는 실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가는 거냐면 형식을 가는 거예요. 형식. 남들은 다 예. 그런데 얘만 아니요. 그러는 거야.
남들은 다 아니요? 그런데 얘만 예 그러는가? 반대로 튀는 거죠. 그럼 물어봐야지. 등록면허세야, 등록면허세야. 남들은 다 어디 가는데? 실질에 따라 가는데 너는 왜 형식에 따라서 가세하니? 그럼 눈물 어린 사인이 있다 없다? 있겠죠. 뭔가 일이 있어요. 왜 남들은 다 실질을 따라서 가는데 왜 너만 형식주의를 가세하냐? 그랬더니 얘는 뭐라냐면 우리나라 등기부 제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러분 공시법에서 지금 등기법 배워요? 지적법 배워요? 등기법 배워요. 그럼 우리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등기 담당 공무원은 그 등기 신청에 대해서 실질적인 심사 권한이 있고 없고, 내가 어떤 등기를 신청하면 이전 등기 신청하면 그 이전 등기로서 내가 진정한 매수자인지를 나를 심사할 권한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형식적 요건만 구비하면 등기를 받아줘. 그러니까 등기에 대해서 기재가 되는 등기부에 기재되는 등기는 실질적인 심사 권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슨 요건만 갖추면,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등기를 받아줘 안 받아줘? 받아줘. 그래서 여러분 민법이나 이런 데서 우리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을 배울 때 부동산은 공신력이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공신력이 뭐야 여러분? 그거지 뭐. 더 이상 따져 묻는 거 아니죠? 그냥 그런 거야.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는다.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이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가 된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어. 그 없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 없는 이유가 왜 부동산에는 공신력이 없다 그러는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에 공신력이 없는 이유는 바로 뭐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 심사 권한이 있고 없고 그냥 형식적 심사 권한 하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등기부는 공신력이 있다 없다. 그래서 이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가 나와 있어. 갑으로 돼 있어. 그러면 등기부상의 소유자 갑은 진정한 권리자 갑이임을 보장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준다니까? 그냥 그럴 것이라는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은 실질적인 어떤 공신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뭘까? 죄송합니다. 뭐만 제공하는 거야 여러분? 추정력만 제공하는 거죠. 추정력. 얘일 거야. 갑이 맞아라고 보장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준다는 얘기야. 안 해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야. 나는 등기부상에 갑으로 나와 있어서 갑이 진정한 소유자인 줄 알고 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갑한테 돈 주고 그다음에 매도자가 갑으로부터 내가 소유권 넘겨받으면 나중에 을이란 애가 툭 튀어나갖고 갑 거 아니야 이거 내 거야 그러는 거죠. 그럼 매수는 뒤집어지는 거죠. 그럼 소유권 반환해줘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권리자 을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등기부에는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 공신력이 없는 등기 행위를 과세 객체라는 등록면허세 역시 무슨 주의를 취한다 여러분? 형식주의. 그래서 이때 결론 냅시다. 등록면허세는 절대 무슨 말이 못 나오냐? 사실상이란 말이 못 나와요. 책임해 두십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등록면허세에서 무슨 말이 나오면? 사실상이란 말이 나오면 맞은가 틀린가? 무조건 틀린가? 왠지 하고 딱 찍어버려야 돼. 절대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 못 나온다고요? 사실상이란 말이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최근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부과 때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때 뭐와?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때 등록면허세 둘 중에 어떤 걸 기준으로 과세할 거냐 그렇게 나온 거죠. 사실상으로 가야 돼? 공부상 현황으로 가야 되는가? 등록면허세는 무슨죠? 공부상으로 간다는 얘기죠. 남들은 다 어디로 가는데? 사실상 가는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등록면허세는 남들 다 무슨 원칙을 취하고 있을 때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 이게 대원칙이잖아. 이게 원칙이고 이게 뭐다고? 예외. 항상 여러분 원칙과 예외로 구분이 되면 일단 뭐부터 튀어나오고? 원칙부터 튀어나와야죠. 무조건 나오는 순서가 있잖아. 원칙! 너 나와.
근데 원치가 없다? 그럼 그때 어디로 가는 거야? 예외로 가는 거죠, 예외. 이해하셨어요? 다시 한번 마무리할게요. 우리 세법은, 부동산 세법은 기본적으로 무슨 과세 원칙을 취한다? 실질 과세 원칙을 취한다. 따라서 경제적 실질과 법률상 형식이 다르면 뭐에 따라서 과세하시오?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시오. 따라서 사실상과 공보상이 날 때 뭐부터 먼저 튀어나오고? 사실상이 먼저 튀어나오고, 사실상의 확인이 안 된다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 한해서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상. 그런데 요 실질 과세 원칙에 뭐가 있다? 예외. 그게 바로 뭐다? 형식주의 과세 원칙이 있다. 형식주의 과세 원칙 글자 그대로 실질과 형식이 다르면 뭐에 따라서 과세하시오? 형식에 따라서 과세하시오. 이런 형식에 따라서 과세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뭐다고요? 등록면허세다. 따라서 등록면허세는 절대 무슨 말이 못 나온다? 사실상이란 말이 나올 수 없다. 오케이? 예, 크게 어려운 내용 없죠, 여러분? 어려운 내용 없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한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세법을 공부할 때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여기 232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지금부터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좀 한번 살펴봅시다. 사례를 가지고 보는데 우리 여기 볼까요, 여러분? 부동산 매매 회행합시다. 부동산 매매는 그냥 일시적 어떤 일회성 거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치죠. 제일 먼저 우리 부동산 매매를 하면은 제일 먼저 뭐 하죠, 여러분? 계약을 맺겠죠, 뭐. 계약. 부동산 매매 결정했죠. 그래서 도자와 수자가 합의하에서 매매하기로 결정하면 그거를 누가 중개한가? 공인중개사위원회 중개죠. 중간에 뭐 조건에 따라서 뭐가 지급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도금이 지급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중도금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뭐가 이루어져야 되죠, 여러분? 잔금이 지급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잔금 지급에 따라서 소유권 취득하면 뭐라 하겠죠, 여러분? 등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때에 이렇게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매수자는 소유권을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매로 인한 취득일 때는 언제 취득한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잔금을 지급한 날에 매수자가 뭐 한 걸 보는가?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매수자가 매매 계약에서 매수자는 결국은 대가를 지급하고 그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자부터 뭘 넘겨받는가?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매수는 언제 소유권 취득한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잔금 지급한 거죠. 그리고 이거 내 거야라고 이제 뭐 하기 위해서? 공시를 하기 위해서 매수는 이제 뭐를 하는 거죠, 여러분? 등기를 하겠죠. 그럼 이제 완벽하게 누구께 되는 거야? 내게 되는 거야. 매수자께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취득세는 이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뭐 했으니까? 취득을 했으니까. 소유권을 뭐 했으니까? 취득했으니까. 그 소유권을 뭐 한 날부터? 취득한 날부터 일정한 기한 이내에 그 취득했다는 뭐를 내야 돼요, 여러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취득을 하기 전에 내는가, 취득을 한 다음에 내는가? 취득을 해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도 안 했는데 취득세로 내는 건 아니죠.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취득한 날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며칠 이내 기본적으로 내느냐? 60일 이내에 내는 거예요, 60일 이내. 그럼 요때 취득한 날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뭘 내라고요? 취득세 내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때 매수자는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서 이게 이제 내 거죠? 이때 취득세는 60이지만 이 취득한 부동산에서 매수자는 뭐를 해야죠, 여러분? 등기를 해야 되죠. 등기를. 그러면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내는 거죠, 여러분? 등기하기 전에 뭐부터 냈어요, 예전에는? 등록 면허세 냈죠.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냈어요, 여러분? 등록세를 냈어. 그래서 예전에는 2010년도까지는 부동산을 매매를 취득하면 취득했다는 뭐를 내야 되고, 취득세를 내야 되고, 그 취득한 부동산에서 뭘 하려면 등기를 하려면 뭘 내야 되냐? 등록세를 냈어야 돼. 등록세.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매를 취득하면 결국은 세금, 지방세 몇 개를 내야 돼? 2개. 뭐와? 취득세와 등록세 2개를 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부동산 취득한 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서 며칠 이내? 60일 이내 뭐를 반드시 하게 돼서? 등기를 하게 강제하겠죠?
우리 부동산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죠.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된단 말이야. 명의 신탁을 허용해 안 해?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 등으로 취득하면 취득한 또 며칠이네? 60일에 뭘 하시오? 등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부동산 취득하면 뭐도 내야 되고 취득세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되니까 등록세 내는 거죠. 그래서 자 정리합시다. 부동산을 뭐 하면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며칠이네? 60일 내에 뭐를 해야 되고 취득세를 해야 되고 그 취득세를 내기도 전에 뭐를 하려면 등기를 하려면 등기를 하기 전에 뭐부터 내야 돼 여러분? 등록세를 내야 됐단 말이야. 등록세. 그러니까 이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 또 은행에 몇 번 가야 돼? 2번 가야 돼. 뭐하고? 취득세와 뭐를? 등록세를 2번 내야 되니까 에이 어차피 너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등록세 낼 거니까 이제는 이거를 고치는 거야. 2011년부터는 개정이 돼갖고 어차피 부동산 취득하면 뭐를 할 테니까 등기를 할 테니까 이걸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내지 말고 그냥 몇 번에? 한 번에 뭐로 내자? 취득세로 내자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취득세는 현재 지금 2011년부터는 지금 이 취득세는 한마디로 말해서 종전 뭐야? 취득세와 종전 뭐를? 등록세가 어떻게 된 거다? 합쳐진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2010년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취득 행위에 대해서 뭘 내야 되고 취득세를 60일에 신고 납부하고 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뭘 하려면 등기를 하려면 뭘 내야 되는데 등록세를 냈어야 되는데 그래서 몇 번 냈어야 돼 세금을? 2번. 그러니까 번거로우니까 2011년부터는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내지 말고 그냥 한 번에 취득세 내고 끝내자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취득세는 종전 취득세와 종전 등록세를 뭐 한 거다? 합친 거다. 종전 취득세와 종전 등록세를 합친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합친 거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어디 보시냐면은 취득세 저쪽 241쪽 보실래요 여러분? 241쪽. 자 거기 241쪽 부가징수 나와 있죠 여러분? 찾으셨어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제가 부가징수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별표 3개. 역시 취득세 부가 241조 별표 3개짜리야. 부가징수. 그리고 부가징수 옆에다 적어놔. 납세 의무 이행 방법을 말하죠. 부가징수는 뭐를 말한다고요? 납세 의무 이행 방법. 그래서 취득세 납세 의무 이행 방법 원칙 뭐로 나왔어요 여러분? 신고 및 납부. 그러면 신고 및 납부는 항상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랬죠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법정 신고 기한까지 뭐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하는 걸 말합니다 라고 했죠. 이해하셨어요? 우리 잠깐 기억이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227쪽 잠깐 한번 가볼까요? 227쪽. 자 227쪽 오셨어요? 맨 밑에 보면 6번 부가징수 방법. 뭐 별표는 이미 표시돼 있죠? 신기하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보니까 와서 보니까 이미 표시는 다 돼 있어요. 그거 누가 표시했어요? 에이 희한하네. 이게 바로 세법의 매직쇼야. 앞으로 이제 계속 느끼게 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데 와서 보면은 표시는 다 돼 있어. 희한하다. 그럼 여러분 거기 신고 납부는 써져 있어.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랬어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그 국세나 지방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뭐 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납부하는 거죠. 언제까지 알았죠 여러분 여기는? 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나온다 그래서? 신고 기한이 나온다 그랬죠? 신고 기한. 이때 신고 기한까지 신고 또는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부과된다 그랬죠? 가산 금이야 세야? 세.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 나가는 거야. 시험이 이렇게 나와. 가산세야 가산금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근데 그 밑에 여러분 뭐가 나왔죠 여러분? 보통징수 또는 정부부가세 나왔죠? 그럼 보통징수 또는 정부부가세 누가 액션 취한다 여러분? 과세권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무슨 말 나오죠? 세무공무원. 세무공무원은 누구를 얘기한다 그래서? 과세권자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줘? 납세 고지서.
이때 이 고지서를 받는 건 매달 여러분 경험하고 있죠, 지금도? 예, 그래서 이렇게 고지서에 적힌 고지세액을 법에서 정하게 나 고지서에 적힌 언제까지 내야 돼요? 여기까지는 납부 기한. 그래서 여러분 신고 납부는 어떤 시간연이 나오고 신고 기한이 나오고 보통 지수 때는 무슨 기한 나온다? 납부 기한 나온다. 그래서 이때 납부 기한 내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본다 그래서 여러분 가산금. 잘하고 계시네. 그래도 예,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딴 학원 가면 여러분 말도 못한다. 남양주니까 얘기하는 거야. 까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 우리 신고 납부나 대표적인 세금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외워졌죠, 여러분? 이거 취등량 그랬죠. 취등량. 취등량이 뭐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그래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1년 내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보기 전까지. 그 다음에 보통 징수 때는 정부 부가과세나 대표적인 지방세, 국세 우리 어떻게 했죠? 재지종 그랬죠. 제가 뭐예요, 여러분? 재산세. 지는 이름만 기억하자. 지역자원시설세. 종이 뭐였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요 놈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마무리합시다. 취득세나 등록세는 무슨 세목이야? 다 신고납부 세목. 그래서 취득세는 며칠 이내에 내야 되고 취득하면 또 60일 이내. 종전 등록세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나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지금 뭐로 과세한다? 취득세로 과세한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다시 이제 취득세를 좀 갑시다. 다시 취득세로 오셔갖고요.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241조 다시 오시면요. 자, 241조 신고 기한 나왔죠, 여러분? 신고비 납부 밑에 바로 박스에 신고 기한 나왔죠? 자, 원칙 언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취득한 날로부터 언제까지야? 60일, 여기 60일 동안에 시뻘게 쳐야 돼요. 60일. 일수 계산이야. 일수. 그런데 거기 예외의 마지막 줄 보세요. 예외의 마지막 줄 박스 위 신고 기한 이내에 먼저 뭘 하려면 등기나 뭘 하려면 등록을 하려면 그때는 언제까지 내야 하세요, 여러분? 밑줄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그래서 항상 등기를 하려면 등기를 한 후에 내는가 등기를 하기 전에 내야 되는가? 등기를 하기 전에도 시뻘게 쳐야 돼. 전. 그러면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하면 취득세 신고의 원칙은 취득을 하면 취득한 날부터 며칠 이내인데 60일 이내인데 60일 이내인데 예외적으로 그 60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먼저 뭘 하고자 한다면 등기나 등록을 하려면 언제까지야?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뭘 내야 된다? 취득세를 내야 돼, 여러분. 자, 그럼 오늘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 공인중개사 지금 여러분 공인중개사야. 그리고 오늘 부동산 매매 종결하는 날이야. 그래서 오늘이 잔금 지급일이야. 드디어 계약서 쓰고 오늘 이제 거래 완결되는 거 여러분. 그리고 이제 수수료 이제 받는 거죠, 여러분. 마무리하게 되죠. 그럼 이제 엄청난 수수료가 들어오는 거야. 그 수수료 한 번만 받으면 우리 이제 학원비 본전 뽑는 거 까불고 있어. 씨. 자, 그래서 이때 오늘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의 매도자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수자. 그래서 매수자가 오늘 잔금을 지급했어. 그러면 잔금을 지급하면과 동시에 매도자로부터 뭘 넘겨받죠? 소유권 넘겨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누구 거 되는가? 매수자가. 그래서 매수자가 소유권 넘겨받으면서 이제 뭐 했어요, 여러분? 취득한 거죠. 취득을 했으니까 취득하는 동안 며칠이네? 60일이나 뭐 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세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 매수자가 취득한 부동산 이제 내 겁니다. 이거 내 겁니다. 법률상 내 겁니다라고 이제 공실하게 해서 이제 뭘 하려고 그러는가? 등기를 하려고 그랬죠. 어디 가서 등기? 여기 있네. 네, 등기 여기 있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물어보겠죠. 공인중개사 매수자한테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 당신은 부동산을 뭐 했으니까? 취득했으니까 취득하는 또 며칠이네? 60일에 뭐를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한다. 근데 그 취득에 대해서 여러분 또 뭘 해야 되는데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이전 등기. 누가? 매도자, 매수자. 매수자가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매수자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매수자가 지금 오늘 잔금 지급받고 내가 넘겨받아서 이제 그 부동산 들어가서 청소도 하고 이제 입주하기 전에 청소도 해야 되고 막 이제 바빠 안 바빠? 바쁘잖아 여러분. 그러면 이때 매수자한테 여러분 물어보겠죠. 공인중개사는 이전 등기를 직접 하실 거예요? 아니면 누가 법무사한테 맡기실 거예요? 그러겠죠. 그럼 본인이 직접 하는 사람도 있어. 한 번 해본 사람 직접 해. 이전 등기 안 해. 왜? 수수료 아까워서. 등기 수수료가 아까운 거야. 법무사. 그러면 내가 직접 하겠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제가 아직 뭐 등기란 거 한 번도 안 했으니까 항상 안 해본 거 하려면 떨리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아시는 뭐 법무사가 없다면 제가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러죠, 여러분이. 공인중개. 그러면 뭐 고객이 그렇게 해주세요. 아는 분이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공인중개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전화 걸죠. 사무장님 여기 어디 사무실이야? 빨리 와. 그러면 사무장이 다다다다 오겠죠. 안 나갔대요. 그래가면서 이제 이전 등기 하시라고요? 그러겠지 뭐. 그러면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할 때에 법무사 사무장은 매수자한테 아직 지금 취득한도 60일 지났어 안 지났어? 안 지났어. 근데 등기를 내일 하고자 한대. 오늘 잔금 지급하고 그 취득한 부동산 다른 일이 없기 위해서 내일 당장 내일 뭐 하겠대? 이전 등기를 하겠대. 그래서 이전 등기를 내가 안 하고 법무사한테 위임했더니 법무사가 수수료도 달래질 뿐만 아니라 또 뭘 달라고 그러냐면 취득세 달라고 그래. 아니 취득세 며칠 이내 내면 되는 거라고 그랬는데 60일 이내 내면 되는 거라고 그랬는데요. 그랬는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하면 납부하면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뭘 하려면 등기를 한 후 60일이라 등기를 하기 전이야. 등기를 하기 전에 등록매수를 내야 돼 여러분. 그래서 당장 누구는 법무사 사무장은 그 매수자한테 뭘 달라고 그러냐? 취득세 달라고 그래. 취득세. 수수료는 나중에 이전 등기 끝나고 이제 정산하면서 청산하면 되는 거고 당장 뭘 달라고 그런다고? 취득세 달라고 그래. 취득세. 아니 거기 법무사님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면 되는 거라는데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게 원칙인데 60일이 원칙인데 그 전에 뭘 하려면 등기를 하려면 그때는 등기를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해. 그래서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취득세 신고기한 취득일부터 며칠 이내라고요? 동그라미 씌워놔서 60일. 일수계사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취득일부터 60일은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부동산 등기법에서 나온 거야 여러분. 우리가 소유권을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하면 나중에 배웠을 거야. 등기를 며칠이나 하라고 돼서 60일에 하시라고 그랬죠? 그럼 그 등기 60일 하기 전까지 뭘 내라는 얘기야? 취득세를 내라. 근데 그 전에 60일이 되기 전에 먼저 뭘 하려면 등기나 등록을 하면 그 등록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된다 여러분? 취득세를 내야 된다 그입니다. 이해를 하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원칙 60일. 근데 그 전에 먼저 뭘 하고자 하면 등기나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언제까지 여러분? 등록 전까지야. 이해하셨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잠깐 이제 거기 더 넘겨. 243쪽 보세요. 243쪽 보세요. 자, 두 번째 지방세에 뭐가 나왔죠 여러분? 등록 면허세가 나왔어요. 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뭐라냐면 종전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구분해서 과세한 걸 지금은 이제 통합해서 뭘로 과세한다 그러면 취득세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등록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거기 또 뭐가 있어요? 지금 이번에 등록 면허세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럼 그 등록 면허세는 여러분 등록 면허세는 요렇게 표시 좀 해놓으세요. 얘는 등록 면허세는 종전 등록세와 종전 면허세가 어떻게 된 거냐? 합쳐진 거다라는 걸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등록 면허세는 종전의 뭐와 등록세와 종전의 뭐가 면허세가 합쳐진 거. 그래서 뭐라 써져서 이름이 등록 면허세. 그러니까 외우지 않으셔도 써있겠네. 뭐와 등록과 면허가 합쳐진 지방세. 요걸 뭐란다 여러분? 등록 면허세라 한다라는 거죠. 등록 면허세. 기억해 두셔야 돼요. 등록 면허세는 뭐와
등록세와 면허세가 합쳐진 걸 말하는 걸 뭐라 한다 그러면 등록 면허세.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요 두 가지 중에서 요것만 뭐만 등록만 요 등록. 근데 요 등록은 부동산일 때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기를 말하는 거. 자, 부동산일 때 등록은 뭐를 말한다, 여러분? 등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면허세에서 말하는 등록은 뭐를 말한다, 우리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 그리고 바로 요게 우리 시험범위야. 요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만 시험범위고요. 시험범위고요. 뭐는? 면허는 시험범위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 면허세를 공부할 때는 등록과 면허 둘 중에 어떤 것만 보면 되는가? 등록에 대한 것만 보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면허는 시험범위니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잠깐 또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244쪽 와보세요. 244쪽. 자, 거기 보시면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이 나와 있죠? 그죠? 자, 근데 거기 보면 소유권과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죠, 여러분?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과 이전이 나와 있죠? 자, 요 관계를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우리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관계를 좀 설명했는데, 일단 우리 등기부를 잠깐 볼게요, 여러분.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에 여러분. 예. 자, 기본적으로 부동산 등기부는 세 개의 섹터로 구성되어 있죠. 부동산 등기부는. 첫째, 우리 등기부 맨 앞장이 뭐죠, 여러분? 표제부. 그래서 요 표제부가 있죠. 제일 먼저 표제부. 그러면 표제부 이제 한 장 넘깁시다, 등기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갑구 나오죠. 여러분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벌써부터 여러분 초반에 힘 빼면 안 돼요, 여러분. 어차피 내년 10월 말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장기레스야. 지금 뭐 당장 마음 조급해서 막 급하게 공부하면 안 돼요, 여러분. 꾸준하게 내년 10월 말까지 꾸준하게 체력을 유지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끔 가다 이 초반부터 여러분 막 달리다가 진짜 중요한 때 쓰러지는 사람들 많이 봐.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갑자기 걱정되네. 그래서 여러분 벌써부터 밤새면서 공부하면 안 돼? 벌써부터 밤새부터 공부하면 쓰러져, 시험 볼 때. 최소한 잠은 충분히 자야 돼. 그래서 4시간 이상은 자야 돼. 4시간 이상은 자야지 벌써부터 밤새도 공부하면 안 된다고. 무리하지 마. 장기 레이스야? 마라톤 하는 거야, 마라톤. 마라톤 하는 사람들 하루에 확 뛰고 끝내? 아니죠. 계속 뛰는 거죠, 여러분. 진짜 체력 관리가 제일 중요해. 그리고 우리 체력이 옛날 같지가 않잖아. 물론 옛날에도 그랬어. 별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옛날 같지는 않다는 걸 느끼시죠, 여러분? 이 공부를 하면 느껴. 하여튼 계속 생각하는 건 뭐냐? 옛날 같지가 않다는 소리만 해. 계속. 예전에 한 번만 딱 보면 다 외웠는데 지금은 한 번이나 100번을 봐도 안 외워져. 사실 그때도 못 외웠는데 기분은 그런 것 같아. 자, 어쨌거나 갑구.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을구죠, 을구. 자, 뭐 제가 표제부, 갑구, 을구 이거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잠깐 제가 설명을 해서 제가 간략하게 자세한 내용 이미 등기부에서 배웠겠지만 표제부는 간단히 말해서 그냥 등기 물권의 표시사항이죠. 이 등기부가 어떤 물권에 대한 등기부냐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현황을 나타내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갑구에는 문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 그리고 그 소유권에 뭐 제약에 관한 거. 압류, 가압류, 가등기, 경매 개시 뭐 이런 거 다 여기 나오는 거죠, 뭐. 그죠? 근데 을거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이제 뭐 물건이라든지 뭐 또 뭐 임차권을 하여튼 소유권이 아닌 나머지 다 일로 오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때 갑구는 과세 물건인 부동산에 뭐를 취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때 그 소유권 취득 등기는 원칙이 이제 뭐로 내라고요? 뭐로 내라고요? 취득세로 내라 그입니다. 취득세. 그러니까 등기부상 소유권 취득에 관련된 등기 때는 뭐로 내는 게 원칙이다는 게 이제
취득세에서 지금은 취득세, 종전, 등록세가 합쳐서 취득세로 가진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소유권 취득 등기를 뭘로 낸다고요? 취득세 내야 돼. 그리고 요거 나머지, 요 놈들 나머지. 각종 물건, 임차권이라든지 또는 표제부에 뭐 각종 변경 등기 등 이런 거는 뭘로 내는 거냐? 등록 면허세를 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걸 통해서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의 관계를 꼭 정립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언제 취득세고 언제 등록 면허세냐? 이거 구분을 못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1년 내내 공부해도. 자, 그래서 결론. 소유권을 취득하면 뭐를 내는 것이고요? 취득세. 그리고 소유권 취득 등기, 소유권 취득 등기를 제외한, 소유권 취득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등록 면허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죠, 여러분. 자, 제가 오늘 매매로 소유권 취득해서 매수자야. 그래서 잔금 지급하고 매도자 넘겨받았어. 자, 그러면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해. 명의 이전 등기하고자 해. 그럼 취득세는 뭐로 내야 되는 거고? 취득세. 근데 이 취득할 때 내가 자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거야.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니까 은행에서 대출할 때 나를 믿고 대출해줘? 담보를 보고 대출해줘? 담보를 보고 대출, 부동산. 이 부동산 가액을 기준해서 얼마만까지 대출을 해줘라 말아라. 이 대출 규제에 관한 비율이 바로 뭐야? 규제 비율이. 학기는 배우셨죠? LTV, DSR, DSR 뭐 이런 거 배우셨나요? 이런 거 배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은행에서 뭘 받은가? 대출. 그럼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내가 담보 제공한 부동산의 은행이 권리를 갖고 있죠? 어떤 권리? 우선 변제권. 등기 순위에 따라서 이제 순서가 결정되겠지만 나 받을 수 있어,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걸 제3자한테 공시하기 위해서 은행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저당권 설정 등이 됐죠. 자,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해 주면서 뭐 하면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는 여기 어디로 가야 되는가? 갑구야, 을구야? 을구죠. 여기니까. 물건이잖아. 이것도 민법에서 배웠잖아. 저당권은 우리 제한 물건 중에서 또 무슨 물건이야? 담보 물건. 제한 물건은 다시 용인 물건과 담보 물건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때 부동산에 대해서는 담보 물건에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저당권.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라면 어디 기재가 되는가? 을구. 그럼 을구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가 그놈은 뭐를 내야 되는가? 그렇죠. 등록면세. 아까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뭘로 내야 되고? 취득세죠. 근데 그걸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할 때는 뭘 내야 되는가? 등록면허세죠. 그래서 당연히 명의를 이전 등기하면서 은행에서 내 이전 등기한 부동산에 뭘 설정해놔? 저당권 설정 등기하겠죠. 그래서 은행이 딱 등기부상 어디 나타나는가? 을구에 채권자로서 딱 무슨 은행 무슨 지점 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얼마 딱 적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매수자는 자기가 들어와서 살았는데 내가 들어오지 못하고 뭘 줘버려? 임대 줄 수도 있죠. 임대 주잖아. 그럼 이제 서서 이제 갭 투자로 빠져지는 거죠. 명의는 취득했지만 나는 들어오고 못 들어오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또는 뭐 투자 뭐 임대 목적으로 들었죠. 자, 그래서 임대인한테 임대를 주니까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공인중개사는 여러분 때 내가 이 들어온 부동산에 대해서 보니까 이미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되어 있네요. 불안해 죽겠네요. 은행에서 나가려면 나 나가야 되잖아. 조금이라도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뭘 설정해달라 그래? 임차인이 임차권 설정 등기나 전세권 설정 등기 해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임대인 여러분 하셔? 그랬어. 그럼 임차권이나 전세권 설정 등기라면 등록면허세 누가 내야 되는가? 임대인 내는가? 임차인 내는가? 응?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 임차권 설정 등기 등록세 누가 내는가? 임대인 내는가? 임차인 내는가? 서서 이제 뭐 이게 사이죠. 아이씨가 누가 이 자식 대답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살짝 네가 알아서 들어라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임차권 설정 등기는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가? 당연히 그러면 임차인이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임차인의 임차권 설정에 따른 설정 등기를 하려면 뭘 내야 돼 먼저? 뭘 먼저 내야 돼? 등록 면허세를 내야 되는 거죠. 등록세.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취득세, 등록세 어떻게 정리되셨어요? 구분이? 그래서 자 정리합니다. 소유권 취득 등기를 하면은 올라가고
취득세, 소유권 취득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소유권 취득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등기 어디로 가는 거야 여러분? 등록 면허세로 가는 거죠. 그러면 가압류 또는 압류 등기, 가등기, 취득세야 등록 면허세야? 가등기한다, 가압류한다, 등록 면허세야 취득세야? 등록 면허세라니까. 소유권 취득 등기만 뭘로 가고, 그냥 글자로 소유권 취득 등기만 올라가고 취득세 나머지는 올라가라고요. 등록 면허세죠. 오케이? 구분돼요? 얼로 취득세가 가는 거 얼로 등록세가 가는지 아시겠냐고요. 이거 못 가면 큰일 나. 예, 그래서 오늘 일단 1교시는 여기까지 취득세와 등록세 관계점 살펴보십시다. 예, 여기까지 하죠. 예.